어느 날 오후, 이른 저녁 퇴근 시간. 오빠 뭐야? 말도 없이 어떻게 왔어? 온다고 미리 말했으면 좀 일찍 끝내고 땀이라도 닦았을 텐데. 나한테 냄새 날 것 같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 아유, 하루 종일 밖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땀나는 게 당연한 거지. 우리 지연이 어깨 펴줄 겸 외조해주려고 서프라이즈 선물 들고 왔는데 진짜 가까이 가면 안 돼? 하여간 오빠한테 말로 이길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데리러 와준 것도 고마운데 무슨 서프라이즈 선물까지 준비했어. 내 남자친구 진짜 사랑꾼이네, 사랑꾼. 요즘 공사기간 맞추는 것 때문에 잔업이 넘쳐난다며. 밥이라도 뭐 제대로 챙겨 먹겠어? 오늘도 새벽부터 고생했는데 먹는 거라도 잘 챙겨주고 싶었거든. 맘 같아선 직접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알다시피 완전 요리엔 젬병이라 맛있다고 소문난 곳에서 직접 포장해 왔으니까 맛있게 먹어줘야 돼. 그리고 삼촌들 것도 넉넉히 사왔으니까 다 같이 나눠드시라고 전해드리고. 난 이렇게 챙겨드린 적도 없는데 이렇게 받기만 해서 어떡해. 우리 삼촌들 엄청 좋아하시겠다. 그렇잖아도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 탓에 땀을 많이 흘리니까 뒤돌아서면 허기지다고 힘들어하셨는데 오빠 덕분에 삼촌들 회식하고 퇴근하시겠네? 아이고, 언제 우리 부르려나고 귀 기울이고 있었더니 이제야 꺼내는구먼. 다들 나가 떨어질 정도로 일이 힘든데도 하루 종일 웃고만 있더니 이렇게 잘 챙겨주는 애인이 있어서 그랬던 거였어. 다반장 애인 덕분에 우리도 오늘 호강하네. 고마워. 고맙긴요. 저야 하는 일이 달라서 도와주고 싶은 맘만 굴뚝같이 항상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지연이 잘 챙겨주신다는 얘기 듣고 제가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저희 지훈이 잘 부탁드린다는 뜻으로 삼촌분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걸로 많이 사왔으니 맛있게 드셔주시고 다음 시간 되시면 제가 술이라도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아유, 싹싹하기도 해라. 이렇게 저번저한테 애인 궁금하니까 내려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 번을 보여주질 않더니 혼자만 보려고 꽁꽁 싸매놨던 모양이구만. 날이여 지나더운지 땀을 한 바가지 쏟아냈더니 배가 고파서 뭐라도 먹고 들어갈까 싶었는데 타이밍 좋게 사반장 애인이 만난 걸 사왔더니 잘 됐구만. 요즘 세상에 이렇게 외조해주는 남자가 또 어디 있겠어. 아이 우리 딸내미도 이런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될 텐데 어디서 골빈놈 데려오진 않을지 걱정이다 걱정. 그 서반장도 이왕 결혼 얘기까지 오간 사이인데 너무 고민하지 말고 빨리 해버려. 이런 남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아유 그렇게 말이야. 여자가 내 좋아하는 건 옛날이나 그랬지 요즘엔 남자가 여자한테 잘해야 되는 거지. 그대가 워낙 깨어있는 사람이라 집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챙기면서 살아왔는데 꼭 젊었을 때 나를 보는 것 같아. 아주 바람직해. 우리한테는 서반장이 자식벌이라 딸처럼 생각하거든. 처음엔 나이 차이가 5살이나 난다길래 걱정이 드니만 같이 일하는 삼촌들도 챙기는 센스를 갖고 있다면야 다른 것들은 안 봐도 되겠어. 이런 사위라면 바로 합격이지. 그렇구만 알고. 참. 삼촌들 왜 자꾸 놀려요. 오빠 민망하게. 장난 그만 치시고 얼른 음식이나 가져가서 드세요. 기분 좋다고 술 많이 드시고 내일 늦게 오시면 절대 안 돼요. 아시죠? 술은 조금만, 밥은 엄청 많이. 아이고 우리 서반장 잔소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무서워서 많이 먹을 생각이나 있겠어. 그래도 사준 사람 성의가 있는데 술 없이 먹는 건 도리가 아니지. 딱 각자 소주 한 병씩만 먹고 얼른 집에 들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여 퇴근이나 해. 그 서반장 A는 나중에 우리 바쁜 거 끝나면 같이 한잔하자고.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 사준 음식 맛있게 잘 먹을게. 그럼 조심히 가셔야 돼. 미안해 오빠. 우리 삼촌들이 원래 좀 짓궂으셔. 워낙에 날 딸처럼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라 계속 남자친구 얼굴 보여달라 하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데리고 오질 않다가 오늘 만나게 되니까 괜히 장난치고 싶으셨나 봐. 정신없었지? 아니 전혀? 평상시에 너한테서 삼촌 들리기 많이 들어서인지 선배세도 낯설지 않았거든. 그동안 워낙 지연이 잘 챙겨주신다는 거 알고 있어서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두 분 다 너무 귀여우시고 성격도 좋으시다. 무엇보다 날 좋은 신랑감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지연이 남편으로 인정해 주신 것 같아서 기분 좋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차피 우리 결혼할 사이니까 다음번에 시간 되면 같이 술 한잔하면서
서반장 애인 말고 서반장 남편이라고 불러달래 해야지. 우리가 결혼할 사이라니?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 어머님이 날 안 좋아하시는데 오빠 아직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어? 우리가 좋다고 어머님 뜻 거역할 수는 없는 거잖아. 나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빠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엄마도 돌아가셨단 거 오빠도 잘 알지? 혼자 된 후에는 친척집 돌아다니면서 눈칫밥 먹으면서 힘들게 살았잖아.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객식구는 객식구밖에 안 되더라. 얹혀 사는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쁨 받으려고 어릴 때부터 가진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어머님은 벌써부터 날 못마땅해 하고 아예 싫어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결혼을 생각하겠어. 오빠 마음은 알겠지만 나 좀 이해해 주라, 어? 어, 알아. 제가 얼마나 힘들고 외롭게 커왔는지 나도 다 아니까 억지 부리지 말고 연애하는 걸로 만족하자고 다짐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내 마음이 말을 듣지 않는 걸 어떡해. 지연아, 나 진짜 너 아니면 안 되고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지금도 떨어져 있을 때마다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하물며 아침에 일어나서 알려준 대로 영양제 챙겨 먹고 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걱정돼. 워낙 이른 새벽에 출근하고 나랑은 움직이는 시간대가 달라서 초저녁이나 아침에 연락하기 힘들던 거 잘 알고 있는데도 당장에 오기 전까지는 온 신경이 너한테 다 가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단 말이야. 이렇게 흉흉한 세상에 너 혼자 살게 냅두고 내 마음이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어. 머리로는 너 힘들게 결혼 얘기 꺼내지 말자고 다짐하면서도 마음속으론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지연아,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엄마는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 볼게. 그래도 싫다 하시면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난 널 선택할 거야. 네 옆에 있을 거라고. 엄마랑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니까 계속 안 된다고, 싫다고, 못한다고, 그렇게 거절하려고만 하지 말아줘. 부탁할게. 오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머님 혼자서 오빠 키우시는 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어. 감사함을 갖고 평생 효도해도 모자랄 그런 분을 두고 날 선택하겠다니. 지금이야 나에 대한 마음이 커서 그러겠지만 결국에 후회하게 될 거야, 오빠. 오빠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 잘 알잖아. 없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큰지. 나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이젠 부모님 얼굴도 잘 떠오르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있어. 난 나 때문에 모자지간 갈라서는 거 원하지 않을 뿐더러 어머님도 지금보다 더 날 미워하실 걸 뻔해. 예전부터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애는 아무도 반기지 않는다는 거 일찌감치 깨닫고 살았어서 어머님이 반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돼. 나도 머리로는 우리가 헤어져야 된다는 거 알지만 오빠처럼 마음이 따라주질 않아서 이렇게 계속 만나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반대를 무릅쓰고 계속 연애하고 만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결혼이라니. 나 정말 자신 없다. 이렇게 못난 나 끝까지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오빠한테 정말 고맙고 미안하지만 우리 더 후회할 짓은 하지 말자. 어,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괜히 얘기 꺼냈나 보다. 네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또 울려고 그래. 눈물 흘릴 때마다 가슴 찢어지는 거 알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원하고 살아가는데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떼지 못한 이유가 엄마 때문이라면 그건 내가 어떻게든 설득시키고 해결해 놓으면 되는 문제니까 너무 밀어내면서 거절하지만 말고 잘 생각해봐줘, 지연아. 우리가 앞으로도 함께할 시간은 충분하잖아. 아, 그렇다고 내 결정이 변하게 될지 장담은 못하겠지만 오빠가 결혼에 대해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나 원하는지 알겠으니까 나도 다시 생각하긴 해볼게.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리면서 일했어도 오빠 보자마자 힘든 거 싹 다 잊고 행복하기만 했거든. 퇴근 시간에 맞춰서 서프라이즈 선물이랑 데리러 와주고 아까까지만 해도 우리 되게 좋았잖아. 오늘은 더 이상 결혼 얘기로 서로 속상하고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이 얘긴 그만하자. 며칠 뒤 주말
우리 지은이가 당 충전할 타이밍이 된 것 같아서 내가 학생들한테 요즘 핫하고 인기 많은 티라미수 맛집 알려달라 해서 온 건데 어때? 여기 티라미수를 종류별로 직접 다 만들어서 판매하는 전문점인데 커피도 진짜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어. 여지껏 살면서 먹은 티라미수들 중에 손에 꼽힐 달까? 나 데려오려고 학생들한테까지 물어보고. 역시 내 생각해주는 건 우리 오빠밖에 없다니까. 그렇지 않아도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럴 때 지치고 힘들어서 당 충전 좀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티라미수 먹으니까 피곤함이 싹 사라지는 기분이야. 고마워, 오빠. 제갈 때 포장도 해가야지. 역시 좋아할 줄 알았다니까. 너 웃는 모습 보니까 나도 날아갈 듯 행복해진다. 10개든 100개든 지연이가 포장하고 싶은 만큼 다 주문해. 오빠가 사줄게. 내가 너 때문에 돈 버는 건데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대신 한 번에 다 먹지 말고 밥부터 든든히 챙겨 먹고 나서 후식으로 하나씩만 먹어. 알겠지? 당연하지. 음식 해먹기 귀찮아서 대충 끼니 때운다고. 오빠가 며칠에 한 번씩 반찬이며 뭐며 싹 다 데워 먹기만 하면 되는 거 찾아서 우리 집으로 정기 배송 시켜줬잖아. 그 덕에 굶는 일 없이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어서 살찔 걱정만 하고 있으니까 걱정은 하지 마셔. 어휴, 가뜩이 나 마른 몸으로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웬만한 남자들도 버티기 힘든 곳에서 몇 년씩이나. 내가 지연이한테 딱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밥 잘 챙겨 먹어서 살 좀 쪘으면 좋겠다는 거야. 100kg 넘게 살쪄도 내가 평생 책임질 테니까 살 걱정은 하질 마셔. 뭐야? 지금 내 말투 따라한 거지? 완전 웃겨. 나처럼 이렇게 사랑받는 여자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 그래. 어떤 모습이든 상황이든 상관하지 않고 변함없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자는 오빠밖에 없을걸. 100kg가 돼도 평생 책임지겠다니까 그 말 믿고 제대로 벌크업 좀 해볼까? 여보세요? 엄마. 나 오늘 데이트 있어서 일찍 나간다고 얘기했잖아. 엄마도 친구분들이랑 약속 있다더니 전화는 왜 있어? 김정연, 너 아직도 안 헤어졌어? 도대체 그만 만나라고 몇 번을 얘기해야 말을 들을 거야. 진짜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작정한 거냐고. 아침엔 데이트하러 간다는 얘기 듣고도 아무렇지 않더니 왜 갑자기 화를 내? 엄마가 아무리 반대해도 나 지연이 없으면 못 사니까 끝까지 만날 거라고 나도 계속 말했잖아. 결혼이야 엄마 생각해서 늦게 할 생각이지만 지연이랑 헤어질 일 절대 없으니까 엄마가 포기해. 지금까지 반항 한 번 하질 않더니 겨우 그런 애 때문에 엄마랑 등지겠다 이거야 지금? 가뜩이나 살기 힘든 세상에서 여자 혼자 아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나 혼자 온갖 고생 다 해가면서 교사까지 만들어놨더니 막노동하는 여자를 만난다니? 그걸 다 알고도 그냥 보고 있을 부모가 세상 어디 껐어?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도 가진 거 없는 집안이니까 좋은 직업 가진 여자 데려오는 거 바라지도 않는다만 어느 정도 수준은 비슷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부모님이 안 계셨다 해도 얼마나 날라리처럼 살았음 여자애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공사판을 다녀. 못 배운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곧단 먼지 구덩이에서 돈 벌어먹고 사는 주제에 교사를 넘보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 양심도 없는 기집애. 나 막노동하는 년을 내 아들의 짝으로 받아들일 생각 죽었다 깨어나도 없으니까 진짜 너 앞에서 혀 깨물고 죽어버리기 전에 당장 헤어져. 엄마. 연인 그런 막노동이 아니라니까. 공사 현장이라고 그러지. 새로 짓는 건물에서 도배사로 일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 어린 나이부터 시작했고 워낙 실력이 좋아서 반장까지 달았는데 뭐가 일용직이라는 거야. 엄마야말로 사람이 이미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설명해줬는데도 말도 안 되는 오해만 계속하는 건 전부터 제대로 들을 생각을 안 했단 거잖아. 대놓고 아들한테 흉 깨물고 죽어버리겠다는 소리가 나와? 엄마도 옛날에 도배일 잠깐 했었다면서 어디 도비사란 직업을 막노동하는 일용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만 지연이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헐씨고. 야, 너 말 잘했다. 엄마가 도배 일을 해봤으니까 더 반대를 하는 거란 생각은 안 해? 듣기보다 하기 싫었지만 여자 혼자서 아들 키우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됐으니까 했던 거였지. 공사반에서 여자라고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
수많은 남자들한테 무시당하고 흐롱이나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가 알기나 해. 100번 양보해서 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딴 거 다 옛날 일이라 쳐도 도배건 반장이군 간에 어차피 공사판에서 일하는 건 똑같잖아. 근데 내가 걔를 왜 이해해줘야 되는 건데? 너마저도 엄마가 이렇게 반대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하면서 엄마 이해해주려 하지 않는데 왜 나만 이해해야 되냐고. 나는 내 며느리가 부모님 없는 건 아무 상관없다. 너도 네 아빠가 일찍 죽는 바람에 아기 때부터 엄마밖에 없었는데 한 명이 없든 두 명이 없든 똑같이 그딴 거 생각이 나겠니?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도 너는 교사가 됐고 걘 노력하지 않고 전부 다 몸으로 때우는 공사판에 자리 잡았다는 거야. 부모가 없어도 자기가 뭐라도 할 의지가 있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아저씨들 사이에서 도배 일이나 하고 있겠어? 부모 없다는 거 핑계 삼고 마음 편히 놀고 먹다가 남자 하나 붙들고 팔자 바꾸려는 모양인데 좋은 말로 할 때 딴 놈이나 알아보라 그래. 내가 살아있는 한 천하디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년한테 내 귀한 아들 절대 못 내준다고. 제발 그만 좀 해. 얘기하다가 흥분해서 소리만 지르는데 나더러 무슨 말 하려는 거야? 아들이 만나고 있는 여자를 연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직업으로 수준을 나눠? 난 도배사란 게 힘든 직업이라 그만했으면 좋겠단 마음에 반대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천한 직업이라 생각했던 거라니 정말 실망이다. 따지고 보면 엄마도 도배하면서 버는 돈으로 날 키운 건데 엄마랑 나도 천한 사람인 거고 지연이랑 똑같은 수준인 거 아니야? 그럼 더욱 반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 유세 엄마랑 잠깐이라도 대화하거나 얼굴 보고 있음 우라통이 터져. 매일같이 같은 말 듣고 같은 대답하는 것도 이제 나 지겨워. 할 말도 없으니까 그냥 전화 끊을게. 지금 어머님이랑 나 때문에 싸운 거 맞지? 완벽하게 듣진 못했지만 어머니 목소리가 워낙 크셔서 의도치 않게 통화 내용을 좀 들어버렸거든. 그동안 날 반대하신 이유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인 줄 알았는데 내 직업 때문이었다니. 나 단 한 번도 내 직업이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 도대체 교사랑 맞는 수준의 직업이 뭔진 모르겠지만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두들기는 흔한 사무직 직원들이 다니는 회사 건물도 다 우리 같은 사람이 도배해준 거야. 알아? 지연아, 엄마가 했던 말은 엄마도 얘기하다 흥분해서 막 뱉은 거지 진심 아니니까 마음에 담아둘 필요 없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는 집, 회사, 모든 건물 도배하는 일이 어떻게 창피한 직업이겠어.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통화 내용 들은 건 다 잊어버려. 내 일이 천한 직업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싫으시대는데 어떻게 잊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헤어지라고 소리치시는 것도 다 들었어. 부모님이 없다는 거 핑계 삼아 놀기 바빴으니 결국 공사판에서 일하는 거라고 비아냥거리시는 것도 다 들었는데 어떻게 마음에 안 담아줄 수가 있겠냐고. 이런데도 나랑 결혼하고 싶어? 오빠, 나 진짜 반대하시는 이유가 직업 때문일 거란 생각해본 적도 없었어. 근데 막상 다 알게 되니까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 앞세워서 반대하시는 어머님 설득시켜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야, 나 그만하자. 그만두면 나도 이런 말들 안 들어도 되고 오빠도 어머님이랑 감정 상하면서 싸울 필요 없는 거잖아. 시간 최대한 끌면서 가진 노력을 다해도 변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바보같이 희망을 가질 뻔했네. 서지연,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만하자니. 뭘 그만두자는 건데? 우리가 이까짓 걸로 왜 헤어져야 되는 거냐고. 우리 아직도 변함없이. 아니, 오히려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사랑이 깊어지는데 우리 둘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헤어진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너 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 너 없이 하루도 못 산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눈 뜨나 감으나 온종일 너 생각만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다 그만두자는 소리래. 엄마한테 내가 집에 가서 제대로 못 박아서 다시 이런 일 없게 만들 테니까 헤어진 연말 당장 취소해. 그만두지 말자고 다시 얘기하라고. 오빠야말로 그만 좀 해. 이럴 줄 알았으면 어머님이 우리 사이 반대한다는 거 알았을 때 진짜 그만둘 걸 그랬어. 어머님 계시지 않고 여러 집 돌아다니면서 눈칫밥 먹고 자라서 자격지심이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분수를 알면서 잘 살아왔는데
나도 모르는 새 오빠한테 많이 기대고 있었나 봐. 부모님을 내세울 수는 없어도 열심히 살았으니 이쁘게 봐달란 노력이라도 해보려 했는데 부모님이 없는 건 베이스로 깔려있고 내 직업까지 천하다고 생각하시다니 이건 일차원적인 문제가 아니잖아. 나더러 뭐 어떻게 하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계속 결혼 전제로 만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오빠 얼굴 제대로 보지를 못하겠거든. 왜 갈래? 우리 각자 시간 좀 갖자. 몇 시간 후 그날 밤. 엄마, 아빠, 나 오늘 진짜 힘들었어. 지금까지 항상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다들 하나같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더라. 어릴 땐 그마저도 관심이랑 사랑이라 생각해서 동정받는 거 좋아했을 때도 있었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그 눈빛들이 너무 싫었어. 그러다가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변함없이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거든. 처음에 나도 모르게 자격지심에 찌들어서 경기하기 바빴었는데 언제까부터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연애하게 됐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갈수록 커져서 결혼도 하고 싶은데 어머님이 날 싫어하셔. 고아 아닌 고아로 눈치만 보고 살았던 게 싫어서 반대하시는 줄 알았는데 부모 없이 자란 거랑 더불어서 내가 하는 일까지 다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더라. 근데 내가 더 미치겠는 게 뭔지 알아? 나 나름대로 자부심 갖고 있던 소중한 내 직업이 천한 취급을 받았는데도 결혼하기 싫다, 헤어지자라는 말을 제대로 못하겠다는 거야. 이럴 때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무조건적으로 내 편을 들어줬을 텐데 다 이렇게 사는 거 보려고 나만 두고 먼저 가버린 거야? 엄마, 아빠. 얼마나 내 말을 가볍게 들었으면 당분간 떨어져서 각자 생각해보자고 얘기했지. 하루같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연락 하나 없이 무작정 집을 찾아와. 지금 시간이 몇인지 알고 문을 두들기는 거냐고. 어머니 여기 내 집이고 부부도 아닌 사이니까 오빠가 맘대로 찾아오면 안 되는 곳이야. 알겠어? 너 울고 있었잖아. 나한테 티내지 않으려 해도 나 다 아니까 애써 숨길 필요 없어. 그리고 지연아,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결국엔 우리 둘이 맞닥뜨려야 하는 거잖아. 배지정도 맞들면 낫다는데 우리가 우리 문제를 왜 따로 생각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너 우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 도저히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찾아온 거야. 우리 둘이 머리를 맞댄다 해서 뭐가 해결되는데? 결혼을 반대하시는 이유가 한 가지여야 내가 뭐 노력이라도 해보지.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뭐가 달라지겠냐고. 오빠한테 내 입장만 계속 이해해달라 하기도 미안하지만 그만 상처받고 싶단 마음이 더 커서 더 이상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 나 지금 엄마랑 얘기 끝내고 오는 길이니까 내 말 좀 들어봐. 엄마 내가 해결하겠다고 얘기했지. 너 그렇게 가고 가서 도저히 안 되겠길래 나도 바로 엄마 만나러 갔었거든. 모자지간을 떠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생각해도 같은 도배업을 했었는데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고 솔직히 반대를 할 거면 어떤 여잔지 한 번이라도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냐고 다 말했거든. 화내지도 않고 차분하게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엄마도 진심을 얘기하더라. 엄마는 본인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꼬인 채로 살았던 때가 도배업을 했을 때였대. 어린 아들이랑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택한 일이었지만 무시하는 남자들 사이에서 버티려다 보니 성격 자체가 꼬여져 버려선 아무한테도 곁을 내주지 않고 모든 걸 혼자 해내느라 온갖 고생을 했던 거지.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어서 이런 취급 받으며 사는 거라면서 자기 자신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몇 년 동안 그 일을 했었고
그만두고 나선 다시는 그런 일을 쳐다도 보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었는데 갑자기 나랑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도배업에 종사하고 있다니까 예전 기억들이 떠올라서 어떻게든 반대하고 싶었다더라. 전화로 한바탕 쏟아내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밀려왔나 봐.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이악 물고 나 키웠지만 나를 온전한 부모 밑에서 키우지 못했다는 게 지금까지도 미안함으로 남아있어서 내가 결혼할 사람이 하나라도 더 잘나길 바라는 마음에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지연이를 색안경 끼고 본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더라고. 그래서 어머님도 전화 끊고 아차 싶으셨겠지만 나 이미 모진 말들 다 들어버렸잖아. 아직도 내 귓가에 맴도는데 어떻게 없던 일로 생각할 수가 있겠어. 데이트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옆에 있단 거 알고 계셨을 텐데 아무렇지 않게 하고 싶은 말들 다 내뱉으셨잖아. 전화론 그렇게 화를 내면서 싫다고 악을 쓰시다가 이제 미안하다고 사과를 전해달라고? 저기 오늘 하루 동안 본 어머님의 모습이 너무 극과 극이라 어느 쪽을 믿어야 되는 건지 나 정말 모르겠어. 아, 자식인 나마저도 혼란스러웠는데 당연히 믿기 힘들겠지. 나도 똑같았을 거야. 그래도 자식을 둔 부모라면 내 자식보다 하나라도 더 잘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게 당연한 이치니까 엄마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억지 부렸다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엄마의 극과 극인 모습 중에 어느 쪽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면 날 믿어봐. 엄마가 지금껏 결혼을 반대했던 입장도 충분히 알겠고 이해하지만 일단 가정 환경이나 직업 같은 건 다 제쳐주고 한 번이라도 만나서 어떤 사람인지를 직접 느끼고 판단하라고 얘기했어. 나 아무리 생각해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서로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땐 나도 더는 억지 부리면서 힘들게 만들지 않을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나 믿고 우리 엄마 만나러 같이 가보자. 어? 일주일 후. 아, 막상 어머님 뵈러 오니까 엄청 떨리네. 깔끔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며칠 전에 새로 옷도 사고 새벽에 목욕탕 가서 세신까지 받았는데 어때? 나 괜찮아? 그런 거 안 해도 충분히 이쁘다니까 별 걱정을 다 해. 엄마도 지연이가 너무 이뻐서 보자마자 깜짝 놀랄걸?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는 나랑 엄마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아서 계속 고민됐을 텐데 나 믿고 여기까지 같이 와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한번 제대로 부딪혀보자.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다 오빠가 용기를 줘서 그렇지 뭐. 지금까지 나랑 오빠도 마음고생했지만 어머님도 자식한테 쓴소리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됐으니까 잘 얘기해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어머니 기다리시겠다. 얼른 들어가자. 엄마, 우리 왔어. 지은이가 엄마 처음 보는 자리라고 며칠 전부터 얼마나 긴장하면서 준비를 하든지. 빨리 나와서 이쁜 모습 좀 봐봐. 잠깐만. 아유, 음식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 왔으면 다 왔다고 전화 좀 해주지. 안 그래도 어제부터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 열리니까 얼마나 가슴 떨리는 줄 알아?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정현 오빠랑 만나고 있는 서지현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직까지 마음이 편치 않으실 텐데 이렇게 집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아, 너 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 누가 보면 여기 군대인 줄 알겠다. 엄마가 통화를 엄청 화내긴 했지만 우리 엄마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야. 넌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 아유, 너 왜 또 그날 일을 들먹이니? 서로한테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얼굴 보기 전에 언성부터 높여서 속으로 욕 많이 했죠. 나도 전화 끊고 어찌나 후회가 되든지. 그때 미안했어요. 사람이 참 들어올 때랑 나갈 때가 다르다더니 막상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네. 참 이쁘다는 그 얼굴 좀 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가리고 계실까? 평소에 정연이가 너무 이쁘고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고 워낙 많이 얘기했어서
기대하면서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고개 들고 나 좀 봐주면 안 돼요? 오빠는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아, 그 다름이 아니라 제가 너무 긴장한 탓에 얼굴이 터질 것 같이 빨개져서. 음, 그 기대에 못 미쳐드려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왔으니 고개를 들어야겠죠? 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어머님. 완전 옹시같이 빨개졌네. 그래도 이쁘다 우리 지연이. 내가 주전 멘트 날릴 정도로 이쁘게 생겼지. 내가 괜히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게 전사가 아니고 뭐겠냐고. 그지 엄마?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니 왜 갑자기 제 얼굴 보시자마자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으세요? 어, 혹시 직접 만났어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그러시. 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잠깐만. 내가 너무 놀래서 심호흡 좀. 그, 지연 씨라 그랬죠? 미안한데, 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네? 저희 엄마는 윤진자 희자신데 갑자기 저희 엄마 성함은 왜 저희 엄마를 알고 계세요? 어머 역시 얼굴이 이렇게 똑 닮았다니. 내가 제대로 본 게 맞았어. 못 알아볼 수가 없지. 그동안 아무리 찾아보려 애를 써도 머리카락 한 올조차 찾을 수가 없었는데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내 목숨 살려주신 은희 내 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소갈이라게 만들겠더니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이걸 어째. 아유. 엄마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연이 어머니, 아니 장모님은 지연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어떻게 장모님을 알겠어?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그분들을 어떻게 있니? 다른 사람이랑 어떻게 착각을 하겠냐고. 나는 윤 선생님을 이날 이때까지 한순간이라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 너희 아빠가 너 태어나고 4, 5년 뒤에 죽었으니까 그때 넌 너무 어려서 아마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난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장애를 치렀더니 하루아침에 집안을 책임져야 되는 가정이 돼 있었지. 내가 뭐 돈이나 제대로 벌어본 적이 있었겠니? 매달 집세며 뭐며 나가는 돈은 있는데 적당한 직장도 구하지 못한 채로 몇 달이 지나니까는 집주인이 화가 나서 당장 진폐라고 했었지. 좀만 더 기다려달라고 사정해도 우리 내 쪽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하더라고. 어느 날은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우리 짐을 밖에 다 내던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위해서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일하는 사람들까지 불렀지 뭐니. 너무 비참하고 초라했지만 어디 딱히 갈 곳도 없어서 공사하는 집 앞을 계속 서성이다가 어떤 여자를 보게 됐고 내 눈엔 그 여자가 그렇게 빛이 나 보일 수가 없었다. 남편이랑 같이 도교육 회사를 작게 운영한다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더라고. 쫓겨난 자리에 서서 어린아들 안고 뚫어져라 쳐다보고만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니. 보통 사람이었으면 뭐라 하거나 자리를 피했을 텐데 그 여자 오히려 우리한테 다가와서 밥은 먹었는지 물어보더니 우리를 식당에 데려가더라고.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느껴본 온정이라 그런지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미주알 고주알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모든 얘기를 떠들어댔었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그냥 앞에서 나랑 대화해줄 사람이 있단 게 신이 나서 2시간은 좋게 넘었을 거야. 질릴 법도 한데 끊지도 않고 끝까지 내 얘기 다 들어주던 그 여자가 갈 데 없으면 같이 가자면서 자기 사무실에 데려가더라. 원할 때까지 있어도 된다면서. 덕분에 우리가 추운 겨울날 밖에서 떠돌아다니지 않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던 거지. 그때는 사무실을 가정집처럼 꾸며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유행이었거든. 어머,
내가 어릴 때 그런 힘든 상황이었는지 하나도 몰랐어. 나한테 말 좀 해주지. 아들이 돼가지고 참 엄마가 많이 힘들었겠네. 근데 갑자기 옛날 얘기는 왜? 설마 그때 우리 도와줬다는 밥 사주고 사무실까지 내줬던 그 여자가 저 장모님이셨던 거야? 우리 지연이 어머님이신 거냐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그것뿐이겠니? 사무실에서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내가 도배에 관심을 보이니까 남들은 기술이라고 숨기기 바쁜데 윤 선생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시고 어느 정도 손에 익어 하니까 현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게 해주시더니 일하라고 하시더라. 아유 참, 사무실에 얹혀 살면서 급여까지 받더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새로 들어갈 작업 현장이라면서 도배 좀 부탁한다 하시길래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끝내고 나니까 갑자기 얼마 있지도 않은 우리 집을 내가 도배한 집으로 갖다 주시더라고.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라면서 아들이랑 집 하나 없이 어떻게 살겠냐고. 집안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게 됐는데 나랑 정연이를 그냥 두고 가기가 마음에 걸린다면서 이제 여기서 잘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든지. 그 후에 종종 연락은 하면서 지냈는데 임신했단 얘기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 그땐 나도 혼자 새로운 현장들 찾아서 일을 따내야 됐으니까 정신이 없어서 찾아가지를 못했었는데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땐 전화번호도 바뀌고 소식을 알 수가 없게 된 후였지. 어떻게 해서든 찾아보려 했는데도 통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지금까지 가슴속에 묻고만 살았었는데 아, 돌아가셨을 줄이야. 윤 선생님 덕분에 가장 비참하고 힘들었던 날들이 따뜻한 기억으로 가득 채워지게 됐고 나랑 정연이가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주신 은인 같은 분이셔. 그분이 없으셨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들어도 아찔하지. 근데 지연이가 그분 딸인 줄도 모르고 참. 하늘에서 내가 얼마나 미우셨을까. 이렇게 얼굴이 닮았는 줄 알았으면 사진이라도 먼저 보여달라고 해볼걸. 나 미안하다 지연아. 너희 어머니께 그 큰 은혜를 입어놓고 내 아들만을 위하겠다고 마땅한 이유도 없이 너 미워하고 반대하기만 했는데 내가 이대로 하늘 날아가서 윤 선생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니?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할 테니 나 때문에 받았던 상처들 내가 직접 보듬어 줄 수 있게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못나게도 두 분 다 저만 남겨두고 일찍 돌아가신 거에 원망 섞인 불만만 늘어놓고 항상 부모님 탓만 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셨다니. 남에게 진심을 베풀 줄 아는 훌륭한 분들이셨어서 제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살면서 힘든 적도 많았지만 그 아픈 과거들을 다 감싸주는 오빠 만나서 상처도 아물고 행복한 나날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겨나서 너무 좋았는데 이게 다 인연이었다고 생각하니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러네요. 이래서 정말 결혼은 욕심이라 생각하고 마음 정리하려던 찰나에 어머님께서 먼저 얼굴 보자는 연락을 해주시게 된 거구나. 이런 인연이라는 걸 어떻게 해서든 알게 해주려고 끊어내려 해도 끊기려 해도 그러지 못하게 계속 막고 있었던 거였어. 아유, 내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정연이랑 내가 널 지켜주길 바래서 이렇게 연을 닿게 하신 게 아닐까 싶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믿고 얄미웠으면 그러셨을지 참. 지연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어떻게 하든 받은 은혜에 반이 반도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너 하나만큼은 끝까지 내가 품고 사랑해줄게.
그래야 내가 나중에 죽어서도 너희 부모님을 뵐 면목이 생기지 않겠니? 너만 괜찮다면 우리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내가 이미 봤었다니. 너무 어려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살면서 엄청 따뜻하신 분들 덕에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던 거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직접 찾아뵙고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하늘나라에서 본인 대신 딸한테 갚길 바라고 날 지연이한테 보내신 것 같아. 앞으로 살면서 지연이한테 아빠이자 남자친구이자 남편으로 모든 역할을 다 해내주면서 지연이 하나만을 아껴주려고. 이 사실을 알기 전부터 난 지연이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줄 수 있다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했지만 이제 거기에 책임감까지 더해졌어. 헤어질 뻔한 적도 있고 결혼에 대해 의견이 대립된 적도 있었지만 계속 우리가 만나게 된 건 이만한 인연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 그치?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나랑 엄만 지연이 네 가족이니까 우리가 너 지켜줄게. 그러니까 지연아, 나랑 결혼하자. 결혼해서 행복함만 느끼면서 살자 우리. 정말 사랑해 지연아.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은 어머님과 서로 만날 때마다 끌어안고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에게 은인이었던 저희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고 보고 싶어서 어머님은 은인의 딸을 몰라보고 싫어하기만 했던 게 후회되고 미안해서. 아마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저희가 인연은 인연이었나 봐요. 그쵸? 어떤 분들은 악감정이 있던 상태에서 한순간에 모든 오해를 풀고 좋은 사이가 됐단 게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저는 악감정이었을 때나 잘 풀었을 때나 저희는 한치의 거짓도 없이 감정에 진실됐기에 지금처럼 좋은 가족, 좋은 고부관계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엄마의 빈자리를 느낄 새가 없을 정도로 어머님이 잘 챙겨주셔서 하루하루 분에 넘치는 행복함을 느끼고 있고요. 아! 물론 저밖에 모르는 저희 오빠도 여전하답니다. 서로가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을 했던 터라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고 꿈에 그리던 결혼식이 일주일 뒤로 성큼 다가왔네요. 그러니 힘들게 돌고 돌아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될 저희를 그냥 응원과 함께 축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신 만큼 저희 새 가족 정말 항상 웃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볼게요.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